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재밌는 일을 좀 만들어 볼까, 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중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을 어제 만나 뵀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런 재밌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서로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좀 일반인들한테 전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해줘라 하는 얘기 요청이 있어서 한번 제가 부동산 중개 이야기를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는 창업도 있고 실무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재밌게 판단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했을 때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조금 이야기들로 풀어드려 볼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들로 지금 중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해서 공인중개사에서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상담료를 받아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고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성의 있게 실력 있게 상담을 해주시면 상담해줬다 하면 그분들은 항상 다른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주시거나 특히 처음에 세종시에서 일할 때 세종시는 이제 움직이는 시장에다가 특별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검색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상담소 없이 찾아오시다가 사모님, 지금 그 두 부부가 내려오시는 여자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부동산을 한 3군데를 검색을 해 놓으시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가 분양받는 직원분들과 유대감각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임대를 맞추거나 할 때도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상가를 분양받게끔 설명을 다 받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3군데에서 검증을 받으시려고 사실은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2군데 다녀오셨고 한 군데인 마지막인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제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거를 처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느냐, 투자하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느냐를 저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이 상가를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항상 여쭤봐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투자인가 뭐를 했다가 사실은 망했고 돈이 다 날린 상태에 간신히 다시 5천을 모았대요. 이 5천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프리미엄을 받아서 넘기려고 오셨대요. 그것도 그 분양해주는 사람이 분양대행 하시는 분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내려오셨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입지여건을 봤을 때 상가는 뭐 특별하게 입지여건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세종의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는 시장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경기도 침체가 됐고 어려움이 타서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혹시 갭 투자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을 하시고 서울에서 내려오시긴 하셨지만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인근 내가 잘 아는 지역에 가셔서 우선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냥 권해드리고서 이런저런 세종시 내막을 얘기를 드리고서 가시면서 갑자기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봉투 하나를 딱 준비하시면서 거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부동산 2군데를 갔는데 자기가 이 상가를 분양을 받겠다 하니까 자기 분양 상담사랑 연결을 해서 분양을 받으라고 요청을 다 받게끔 해준다고 했던 부동산들은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이분은 전 재산이 5천이라고 하셨거든요. 5천을 가지고서는 5억짜리 상가를 사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출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 등기를 칠 수 있거나 공실이 조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조금 고민을 하시고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드렸고, 그러고 주위에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분명히 전세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매매 금액에 갭이 남기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 지역을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하시면서 제가 정중히 돌려보내드렸는데 나가시다가 봉투를 받아서 봉투를 주시고서 막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진짜 정말로 내 가족이려니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내 가족이려니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저는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지금 당장에 저도 사실 그거 분양을 해드리면 수수료가 못해도 1%, 2%는 나와요. 저도 그 1%, 2%면 5천만 원이면은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저도 생기는 큰 돈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상황을 들어봤을 때 한번 힘들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전 재산이 5천밖에 안 되시는 분한테 5억짜리 상가를 받아서 하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상가 시장이 세종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단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제 판단에서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상가가 차후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그분이 몇천의 이득을 남기고 팔 수도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향후 그 상가가 준공이 나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 1년 반 내지 2년 내외에는 이런 시장이 아직은 안 들어올 거라는 판단이 서서 그분한테 더 깊게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하시라고 투자를 하시라고 보내드렸던 사례였어요. 저는 당연히 주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바보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이제 투자를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시면은 진짜 안 되시게끔 제가 강력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안 하셨을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셨으면 가격이 상승이 됐을 게 뻔할 것 같아요. 사시던 지역에 내가 잘 아는 지역에. 그래서 그분하고 유대관계 있고 가끔 잘 지내시냐고 안내 문자도 받아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걸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요. 눈앞에 돈이 있는 이상 사람인지라 욕심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인 것 같고요. 그냥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분의 앞날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어느 선까지는 내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좀 늦게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갔는데 장시간 상담을 해드렸지만 저는 스스로 뿌듯하고 기분 좋게 퇴근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돈 앞에서는 어떤 것도 뿌리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양심,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해서 열심히 해드리고 그러고 정확한 판단을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공인중개사들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상담하실 때 눈앞에 현실, 물론 이익이 있기는 해요. 그 이익에서 조금은 한 번쯤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고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을 해보면 아마 그 고객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이 저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상담료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금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상담료 받은 사례가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많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자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일 또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이 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정말로 좋은 꿀팁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